좁은 의미로 보면 위험물 성상 그러면 위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좀 착각하기 쉬운 거, 실수하기 쉬운 거. 성질하고 상태만 딱 그것만 해요. 근데 위험물 성상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에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냐면은 이게 어차피 제품의 원료이고 제품의 재료이기 때문에 저장 취급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저장 취급할 때는 화재 예방도 있지만 물품의 품질 자체가 어때요? 변하지 않게 하는 거죠. 저장 취급은 첫째는 뭐가 있다고? 제품의 재료의 원료의 품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초점이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그렇죠.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산화 반응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기 쉽다.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은 뜨겁고 열이 나고 뭐 또 압력이 높고 근데 어차피 대기압 상태에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체나 액체는 용기에다 고압가스처럼 막 가스처럼 압축을 해갖고 막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체나 액체 상태를 용기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기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압력은 별로 영향이 없는데 열에 의한 열 뜨거운 열기를 접촉한다. 열이 축적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화학적인 화학 반응 주변에 무슨 물질이 있어서 반응을 촉진한다. 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품질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네? 소화. 소화는 저장 취급하고 좀 요건이 다르죠? 요 소화는 요건이 뭐냐면 연소의 3요소를 어때요? 없애는 거죠. 3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문제예요. 불을 끄기는 끄는데 이게 장기계 작아가지고 3년 50분까지 이렇게 끄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신속이죠, 신속. 예, 신속하게 소화를 해야 돼요. 신속하게 진압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것, 과학적인 것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규정을 짓는다면 가장 경제적이면서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속도가 가장 빠르게 소화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도 가능한 방법들은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한두 개 앞에 있는 1순위, 2순위다. 불 끄는 방법이 뭐 한 가지가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대량으로 확보하고 가장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조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법적인 규정에서 가장 앞에 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성상을 공부하려면 바로 저장, 취급, 그리고 소화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소, 소화하고 연관이 되겠죠. 이건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니까. 그래서 위험물 성상, 연소, 소화에 연관된 문제가 기능사 같은 경우는 최소가 30문제에서 40문제예요. 최소의 30. 왜? 화재 및 화재, 연소 및 소화, 화재 예방 및 연소 소화, 화재 예방 및 소화 부분 단원이 20문제이고 위험물 성상 특징 이것이 20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험물 시설에 관련된 시설 기준이 20문제 되는데 시설 기준도 사실은 저장 취급이나 뭐 이런 것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들이 섞어져 있고 단순하게 진짜 시설 기준 딱 하나만 연관이 되어 있다 하면 10문제 있네요. 60문제 중에서 이해되셨죠? 그러면 산업기사는 어쩌냐 구성이 산업기사는 좀 다르죠. 아예 화학이 한 과목이 떨어져 있잖아요. 화학이 그렇죠? 일반 화학이에요. 그것도 위험물 화학이란 말이에요. 화학이 20문제 그리고 이제 위험물 성상이나 연소소화가 20문제 시설 기준이 20문제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화학이 역시 밑바탕이 되면 산업기사도 어떻게 더 훨씬 수월한 거예요. 화학을 하는 사람은 범위가 더 오히려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산업기사 시험 산업기사 바로 합격하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죠. 화학 기초 좀 알아야 되고요. 알겠죠? 화학 기초. 주로 뭘 위주로? 네? 뭘 위주로? 산화에 관련된 것은 봐야 돼요. 연관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한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인류부터 육류 중에 이름을 붙이는 법, 물질을 구분하는 법, 특징을 구분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인류는 산화성 고체, 이류는 간성 고체 및 인화성 고체, 삼류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사류는 인화성 액체, 뭐 이런 식으로 오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육류는 산화성 액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외우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명칭을 외우는데 꼭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소금이라는 게 무엇인가? 소금. 염이라고 해요. 한자로. 그래서 인류를 공부하면 무슨 염류, 질산 염류, 뭔 염류, 염류 나오는데 염류가 염려하지 마시고 아니고 소금류, 소금 종류 그런 소리고 화학적으로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분자식이 어떤 구조로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다를 그냥 이해를 하면은 쉽다.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면은 어떤 구조인가를 알면 그 다음에 소금에 무슨 소금, 소금에 이름을 붙일 때 뭔 소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죠? 뭔 소금. 신안 앞바다에 사는 신안 소금. 네? 그런데 이 먼 소금 할 때 앞에 보면은 이제 인류 공부하다 보면 명칭이 뭐 질산염, 뭐 무슨 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부분 요것이 원자단의 이름이에요. 원자단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무슨 원자단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먼 소금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원자단 형태로 돼 있어. 한마디로 원자단 중에서 뭐 산기, 질산기가 붙었으면 질산소금 붙여 있습니다. 브롬산이 붙었으면 브롬산 소금, 과염소산이 붙어 있으면 과염소산 소금, 응? 염소산기가 붙어 있으면 염소산 소금. 뭔 산기가 붙어 있냐? 산기 이제 또 화학적으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끼라고 하는 것도 자체도 좀 어려운 용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학 수업 들었으니까 알죠?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물질의 세계라고 했고 물질의 세계는 기본적으로 물질의 성질 특징이 있다면 이게 뭐예요? 분자 상태로 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근데 분자는 자세히 살펴보면 원자들의 결합이에요. 원자, 재료가 되는 원자들의 결합이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이 돼서 분자가 되는데 원자가 결합을 했는데 분자가 뭐 때문에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최외곽이 8개 채워져 있다. 이걸 잘 모르더라도 두 번째는 알아야 돼요. 전기 성질이 없다. 저절로 전기가 나오는 물질은 없다. 뭔가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그게 전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감전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연 상태에서 그냥 분자 그대로만 놔두면 저절로 전기가 나오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라늄도 전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사성 물질조차도 전기가 저절로 나오는 건 없어요. 알겠죠? 전기 성질이 없다가 최고 중요해요. 근데 분자가 못 되는 것들, 원자가 구물구물 뭉쳐져 있는데 이 단자가 단체에도 구물구물하게 그룹으로 뭉쳐져 있는데 전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분자가 못 돼요. 전기 성질을 띠고 있다는 T자가 붙어요. 원자가 구물구물 몽땅 뭉쳐져 있는데 원자들이 막 써져 있어. 원소기호가 막 써져 있는데 전기 성질을 띠고 있어. 그런 것이 T자가 붙어요. 알겠죠? 원자들의 그룹, 그것을 원자들의 구물구물한 그룹 단체를 T자가 붙어요. 알겠죠? 그걸 원자단이라고 그래요. 원자단은 분자의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에 뭔가가 붙어. 이 전기 성질을 없애기 위해서. 예? 붙어가지고 분자가 됐어. 분자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된 분자 상태의 물질, 소금 상태, 그것을 무슨 산기 그 이름 따가지고 원산소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자 대신에 한자로 염자로 쓰는 거죠. 염자. 그래서 이제 원자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종류를 좀 외워야 돼요. 중요한 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류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 탄소 성분하고 H 하이드로겐, 카본과 하이드로겐,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4,6,5,6는 전부 다 탄소, 수소가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탄화수소류의 명명법, 이름 붙이는 거. 어떻게 이름이 붙이는가? 붙이는 것이 정해져 있죠. 명명법이. 그래서 그것을 눈여겨서 봐야 되고요. 탄화수소류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이냐면은 이게 대부분 다 기름이에요. 대부분 무슨 상태라고? 기름이라서 물에 녹지도 않고, 기름은 원칙적으로는 색깔 없고 무색, 무미 이런 것이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물에 녹지 않는다, 비수용성이다 이런 게 기본 성질인데, 이 탄화수소류를 완전히 성질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탄화수소류에다가 뭐가 붙냐면 섹시한 것이 붙어요. 관능기. 관능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원자단 끼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자단 끼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자는 아니에요. 분자는 아닙니다. 분자는 아니에요. 원자끼리 뭉쳐져 있는 건데, 원자단은 뭐냐면 무기물에 달라붙는 거. 무기물과 결합하는 것을 원자단이라고 하고, 생명이 아닌, 기운이 없는 거. 무기물질. 잘 모르겠으면 금속 종류, 돌 같은 거, 암석 같은 이런 성분, 예? 이런 성분에가 달라붙는 거. 이런 것이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달라붙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무기물이라고 하고, 관능기는 어디에 달라붙는 것이냐면 관능적이다, 섹시하다, 살아있어서 섹시하다. 죽은 것은 죽은 생선 보고 섹시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상한 거예요. 소시오패스예요. 자, 관능기는 살아있는 물질이 없는데 그게 뭐냐? 탄화수소예요. 탄화수소는 유기물이라고. 유기물. 기운이 있다. 있을 유자예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유기물과 결합해요. 다른 말로 하면 탄화수소류가 결합합니다. 알겠죠? 탄화수소인 유기물과 결합하는 원자단을 특별히 관능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산화의 정확한 뜻.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가? 이름 붙이는 거. 원자단의 이름을 따라서 무슨 소금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를 명명하는 법. 그 다음에 관능기. 관능기가 탄화수소에 붙으면은요, 기름의 성질이 달라져 버려요. 기름의 성질이 달라져 버려요. 기름이 아닌 채로 되거나 기름 성질이 이상하게 돼요. 기름은 물에 녹지도 않고 맛도 없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관능기가 달라붙으면은 물에 녹기도 하고 향기가 나기도 하고 맛이 생기기도 하고 희한한 성질이 생깁니다. 예. 아무런 성질이 없는 바보 온달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평강공지가 섹시하게 달라붙으면은 온달이 갑자기 장군이 된다든지 이런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류는 4,6,5,6인데요. 4,6,5,6 유형물에서 4,5,6인데, 4,5,6에서는 관능기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바로 나와버려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관능기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금방 성질을 알 수가 있다. 오히려 관능기로 암기할 것이 몇 개 안 돼요. 중요한 관능기가 붙어있는 것이 5가지도 안 되기 때문에 대충 그 정도만 5가지 명칭하고 성질 딱 알아놓으면, 이거 딱 물질 찍으면 바로 성질이 나옵니다. 화학을 그렇게 이용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수십 개, 수백 개씩 되는데 어떻게 외웁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의 대상. 외우고 돌아서면 어때요? 돌아서 눈 뜨고 있어도 외워버려요. 눈 감으면 잊을까봐 아니고,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 뜨고 있어도 안 들어와요. 외워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조금 화학 기초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 요 화학 기초를 이제 설명을 하는 동안에, 물론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만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해를 하면은 다음부터는 수월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1류부터 6류까지 뭘 해야 돼요? 암기법은 조금 해야 돼요. 암기법. 이게 핵심이에요. 1류부터 6류까지 암기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 특징. 1류는 어떤 특징이 있다. 2류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암기하셔야 돼요. 1류부터 6류까지 암기법은 1류. 산화성 거칠입니다. 법에 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무엇이다? 성. 뒤에가 뭐다? 상. 이렇게 돼 있죠? 성질과 상태, 고체나 액체나 산화성 고체.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소금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여기서 바로 나오죠. 소금 형태로 되는 인류 특징을 알려면은 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화학적으로. 소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소금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가, 이 두 가지를 알면 인류는 다 정복한다고 보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질은 낱개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외운다? 유별로 외운다.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 상에 뭐로? 따라 몇 유부터? 1류부터 6류라는 거. 즉 성질과 상태가 6가지로 나눠진다. 수백 가지로 나눠진다가 아니고 뭐예요? 6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1류부터 6류까지 6개 그룹으로 나눴다는 것이라 1류 그룹, 첫 번째 그룹은 성질과 상태가 같다. 2류에 속한 것은 2류끼리는 성질과 상태가 같다. 같은 그룹이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수백 개라면 1류부터 6류로 안 나누죠. 1류부터 수백 류로 나누죠. 그걸 알고 접근을 하면 유형물이 어렵지가 않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뭐부터 봐요? 1류, 6류를 안 보고 다 똑같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걸 파악하려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결국에는 같은 말이구만 라고 하는 것이 책을 많이 봐서 다 이해하고 다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그게 그거구만 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르죠. 왜? 이름조차도 읽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반트는 소련 말이고 반트는 스와힐리어예요. 들어봤어? 스와힐리어라고?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소리예요. 소련 말은 들어보긴 했는데 못 알아먹는 말이고 스와힐리어는 어때요?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들어보긴 했는데 전혀 모르는 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본 소리. 아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낱개로 공부하면 어렵다. 실패할 확률이 99.999%다. 네?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는 골드하고 똑같아요. 99.9%예요. 떨어질 확률. 접근 방법을 바꿔야 돼요. 접근 방법을. 대부분 접근 방법을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라 그래. 그리고 나서 그냥 암기법이 이게 배경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암기법 하면 통한다고 그래요. 근데 단순 암기가 돼요. 암기를 하더라도 배경을 알고 암기하면 좋겠다. 배경은 있다는 거죠. 소금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충할 건 뭐냐? 화학적으로 소금의 형성 과정, 소금의 모양, 소금의 성질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소금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를 알면은 나머지는 명칭만 쭉 나오고 이건 뭔 소금이구만. 인류네. 인류면은 법에서 말한 거 성질과 상태가 6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 속하네. 6가지 중에 몇 개 없으니까 7번째는 없어요? 알았죠? 그렇게 답을 앞으로 쭉 빠져나와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유별로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는 왜? 소금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소금이야. 흰색이에요. 백색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소금 거의 흰색이죠. 예. 맞나요? 네. 소금에 노란색 있으면 누가 거기다 뭐 흘린 거야? 소금에 파란색 있어요? 아니 누가 잉크 흘린 거지. 소금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소금의 상태가 뭔 상태냐? 작은 알갱이를 결정이라면서 알갱이에요. 결정. 아니면은 소금 중에 이것도 있어요. 가루처럼 된 것도 있죠. 그렇죠. 분말이라고. 대부분 흰색이거나 물론 예외가 한 두어 개 있어요. 뭐 보라색을 띈 게 있다. 주경도 있잖아요. 색깔띠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 중에서 색깔을 독특하게 띈 게 한 두어 개 있어요. 두세 개 있어요. 그건 외워주면 되죠. 나머지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다 흰색이니까. 그리고 보라색이라 해도 결정이나 분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스라지는 분말, 작은 불망이나 아니면 소금 같은 알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징이 별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흰색 물어보냐? 안 나와. 그런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아, 소금하고 똑같대. 뭐 차이죠. 먹는 소금이냐? 못 먹는 소금이에요. 산화성 거체이기 때문에 혓바닥에 보면 혓바닥이 산화가 돼. 이 산화성 거체인데 소금이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소금이라 그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금 우리가 먹는 소금은 그런 거 없는데 막 살에다 뿌리면 살이 산화되고 막 그런 거 있나? 있어요? 없죠. 우리가 먹는 소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소금의 종류를 화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소금이 제대로 된 소금은 정염이라고 해요. 정직한 염. 그런 것은 위험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 위험물이 되는 것은 산화성 소금을 말해요. 산화성 염. 소금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산화성 염이 있고 알칼리성 염이 있어요. 알칼리성 소금. 그 다음에 정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성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약염이 있어요. 약염. 약한 소금. 분해되기가 쉬운 소금이 있어요. 성분이 분해가 되는 그런 소금이 있어요. 4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산화를 지닌 산화성 소금만 인류염이에요. 알칼리성 소금이나 우리가 먹는 염화나트륨 같은 정염, 정직한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위험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화학을 알고 나면 당연히 어때요? 명칭을 딱 보면 이거 위험무잖아. 이게 판단이 서는 거죠. 판단. 물론 시험 문제 중에서 위험물이 아닌데 나오겠어요? 위험물 시험인데 위험물이니까 나오죠. 그렇죠. 자, 소금 형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체는 고체인데 산화성을 지니고 있는데 소금은 아니야. 그런데 산화력을 지니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금속 과산화물이에요. 금속 과산화물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하나 알아야 돼요. 금속이 산화가 되면은 이거 금속이 녹슨단 말이에요. 산소와 결합된 걸 말해요. 금속이 뭐 산소와 화학적으로 결합된 것을 흔히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녹슬었다. 그렇게 말해요. 금속이 녹슬었다. 금속이 부식됐다. 그 부식된 가루를 말하죠. 부식이 아직 덜 된 쇳덩어리 본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표면에 부식이 된 가루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으로 녹슨 게 아니라 뭐가 되어 있어요? 과하게 산화가 되어 있어요. 과하게 녹슨 것.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는 걸 말해요. 어떤 금속에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산소, 산화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좀 전에 화재는 연소라고 그랬는데 연소는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연물질, 뭐야? 산소 공급 또는 산화력이 강한 물질.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어?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연물질 자체도 위험물이지만 산화력이 강한 물질도 산소가 많은 것도 뭐예요? 위험물이 돼요. 그래서 산소가 과하게 많이 붙어 있는 것도 뭐가 된다? 위험물이 돼요. 물론 산화성 인류 고체는 소금이 저절로 자기가 타는 것은 없어요. 스스로 탄다 안 탄다? 스스로 안 타요. 스스로 연소가 안 돼요. 알겠죠? 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해 성분이 분해가 될 때 뭘 공통적이냐? 산소를 방출해요. 알았죠?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불타고 있는데 옆에서 염장해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뭐 문제예요? 조연성을 띠고 있다. 연소를 도와준다. 도와준다. 불이 잘 안 꺼져. 이런 게 옆에 있으면 불을 끄려고 해도 잘 안 꺼져. 이게 열받아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으면은 불이 잘 소화가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분해가 되는 게 대부분의 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분해가 돼? 열. 첫째가 열에 의해서. 두 번째는 뭐냐? 산. 염산, 황산 이런 산을 만나면 분해가 됩니다. 네? 열. 그리고 두 번째 산이에요. 그러면 열 말고 다른 열 비슷한 게 뭐냐? 충격, 마찰 이런 것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심한 경우는 충격을 주면은 분해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해 폭발. 성분이 분해가 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연소 폭발이 아니고 분해 폭발이에요. 알았죠?
분해 폭발이 일으킬 수도 있다. 산화성 고체는 소금 형태와 그다음에 녹이 많이 쓰여있는 아주 심하게 산소가 과하게 붙어 있는 무속 화산화물 형태이다. 명칭은 지금 안 했어요. 명칭을 쉽게 쭉 외우려면은 이용으로 화학을 잠깐 기초를 하면은 한눈에 쭉쭉쭉쭉 외워집니다. 쭉쭉쭉쭉. 자, 자세히 여러분이 이제 물론 암기하는데 일단 입술이라도 좀 외워놔야죠. 자, 그래서 자, 염소는 무색이나. 큰일 났네. 가스 공부하시는 분은 염소는 갈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보세요. 무색이네. 가스 공부사 염소는 갈색이래. 염소는 갈색으로 했는데 무색이래. 가스 위험을 같이 공부하시면 헷갈리겠죠? 네, 염소는 무색인데 염소를 과거로는 염소고라고 그러죠. 염소 엑기스 잘 몰라요? 흑염소 엑기스 어디 특징이냐? 뭐 물론 여자한테 좋고 남자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위험물에서 키우고 있는 염소는 무색이지만 3년 된 취지로게 3년 된 취지에 좋게 명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천금같이 가중하다. 이렇게 봅니다. 암기법이에요. 알겠죠? 잘 모르겠다고요. 인류 산화성인데 산에 사는 염소가 염소는 색깔이 없는데 무색인데 3년 된 취지로게 천금같이 가중하다. 이게 뭐냐면은 염소입니다. 염소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화학을 좀 해야 돼요. 명칭은 바로 여기서부터 맺히기 시작해요. 염소 산기가 들어있는 것들을 말해요. 알겠죠? 네. 아염소산, 소금. 이거 이제 염이라고 해요. 아염소산기가 붙어 있는 염. 아염소산 염. 이제 앞으로 소금자를 염자로 쓸게요. 염장은 즐겨 쓰는 거 아니에요. 소금 염자 뜻이에요. 두 번째, 염소산기가 붙어 있는 염. 아염소산기가 붙어 있는. 아무튼간에 염소산 있죠. 아염소산, 염소산, 아염소산 이런 염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산기가 붙어 있는 소금. 그것은 오래. 이게 뭐냐면은 50kg입니다. 뭐라고요? 50kg. 여기까지 무까지 50kg. 지금 50kg 쓴 것은 뭘까요? 암기법에서는 종류하고 즉 물품명 종류하고 뭐라 그래야 돼? 물품의 명칭하고 뭐다고? 법에서 지정을 해놓은 유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의 요건이 되는 최소 기준. 그것을 지정 수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염소는 무색이나 이게 무색이지만 여기까지 홈런 쓰어야 돼요. 무색이나 이제 무기과산화물. 이 무는 뭐다? 무기과산화물. 다른 말로 하면 금속 과산화물이에요. 금속으로 무기 만들어요. 원래 그 뜻은 아닌데 무기물질이라고요. 금속 과산화물, 무기 과산화물. 그것은 50kg 오염소. 그다음에 3년 된 취지로게 취소산염. 취소 산기가 붙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브롬산염이라고 합니다. 취소. 그다음에 이제 질산염. 옥소산염. 다른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소산염인데 U자 떼도 돼요. 종류란 뜻이니까 질산염. 옥소산염인데 옥소가 뭐냐면 요드예요. 요드. 요드산 그렇게 돼요. 요드산염이라고 돼요. 취소산염 그런데 이 취소는 브롬산이라고 돼요. 브롬산. 그래서 이 취지록이
몇 년 됐다고요? 응? 3년 됐다고. 그래서 이제 50kg 다음에 3자가 들어가서 300kg. 그 다음에 천근같이 과중하다 하는데 이제 과중하다 과가 뭐냐? 과망가산염. 지금 여기 자꾸 소음 종류가 염염염 하고 나오는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염자 붙어 있는 건 꼭 염자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아니야. 뭐가 없어? 염자 앞에가 살펴보면 뭐가 있어 지금? 다 뭐자가 붙어 있어? 산이 붙어 있어. 즉 이거는 말하는 소금에가 이 염자 소금이 한자로 염이라고 하는데 이 염 앞에 무슨 산기가 붙어 있냐? 그 산기 이름에 따라서 무슨 산소금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단의 명칭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일반화해서. 즉 이 말은 아염소산기가 붙어 있는 소금, 염소산기가 붙은 소금, 발소산기가 붙은 소금 이런 소리고요. 취소산기가 붙은 소금, 질산기가 붙은 소금, 옥소산기가 붙은 소금, 과망간산기가 붙은 소금이다 이런 소리예요. 왜 화학의 기본 명칭을 읽는 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지. 저걸 그냥 원리는 한 가지, 읽는 법은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 근데 쫙 하고 나서 이걸 보면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는 거예요. 분자식으로 써놔도 눈에 들어와요. 근데 막상 이것부터 하려면은 휘죽박죽 되죠. 머릿속에가 완전히 절임 배추가 되는 거예요. 빠졌다가 다음에 이제 탁 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는 머리가 이렇게 하면 온몸이 재가 되는 거죠. 시험 보기 전에 정신이 홀라당 나가지고 영혼 없는 상태로 하는 시험 보는 거죠. 온몸이 다 불탔어. 자 이제 중은 뭐냐? 과망가산염, 중크롬산염이에요. 중크롬산염. 그래서 그것은 여기까지는 천자가 들어갔네요. 천. 몇 킬로겠어요? 1000킬로. 자, 그 다음에 지정수량은요. 지정수량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양을 정해놓은 건데, 얼마 양 이상을 제조, 저장, 취급, 판매 등등을 하면은 법적인 허가를 얻어야 되는 최소 요건이라고 했죠. 그게 지정수량인데, 지정수량을 정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정해요. 킬로그램 아니면은, 알았죠? 뭔 말하고? 킬로그램 아니면은 리터다. 알아두세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다 뭐다? 킬로그램으로 한다. 다 뭘로 한다? 킬로그램. 근데 리터라고 하는 것은 몇 류만 아니라 4류만 한다. 4류만 리터로 한다. 4류가 뭐냐? 기름하고 술 종류예요. 기름하고 술 종류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데 여기 100리터 넣어줘요. 또는 만땅 넣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기 기름 52kg 넣어줘요. 이런 사람 좀 이상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술집에 가서 알코올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저 술 한 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지. 또는 cc가 뭐예요? 부피죠. 1000cc가 1리터예요. 맥주집 가서도 여기 1000cc 1리터. 막걸리집 가서도 여기 한 대 줘요. 한 대가 2리터 하니까 2리터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막걸리집 가서 여기 1.5kg 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주유소나 술집에 가나 다 뭘로 시킨다? 부피로 시킨다는 거죠. 사고 팔 때 리터 아닙니까? 맞죠? 네. 이해하기 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종류하고 알코올 종류가 사유유형물인데, 즉 다른 말로 하면 인화성 액체예요. 우리 쉽게 보는 액체, 증발이 쉽게 돼요. 알겠죠? 이런 것이 다 사유유형물인데 그것은 리터를 지정한다. 나머지는 다 뭐다? 1, 2, 3, 4 1, 2, 3, 5, 6은 다 뭘로 한다? 킬로그램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암기사항법에서 이처럼 숫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숫자가 없는 채로 종류가 하나 많은 종류만 이렇게 암기상법으로 한 게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자, 5, 3, 1000. 인류의 암기법 뭐라고? 5, 3, 1000. 5 염소는 무색이나 3년 된 치즈록에 천금같이 발효하다. 자,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5 염소는 무색이나 3년 된 치즈록에 천금같이 발효하다. 시작.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로 나올 때는 금방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한글로 안 나올 때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빈자식으로 나올 때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야는 무슨 성질이 있느냐? 스스로 연소 안 돼요. 분해되면 산소 방출이에요. 조연성이에요. 알았죠? 조연성이에요. 그리고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소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하고 똑같아요.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여요. 물에 녹아내립니다. 이걸 조해성이라고 해요. 뭐라고? 조해성. 조해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 창고에 저장할 때는 습기 주의해야 되고 건조하게 해야 되고요. 열기가 쏘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늘지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거. 습기가 머무르지 않고. 그게 기본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기본 저장물. 근데 불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없애야 돼. 그게 머무르면 안 돼. 녹여버려야 돼. 물 뿌려버려야 돼. 그러면 제품 창고가 싹 어때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불나는데. 건물이 다 타게 되고 공장이 다 타게 생겼고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불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는 안 타지만 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야를 없애야죠. 여러분 세 가지 요소 없애야죠. 가해 물질을 없애거나 산화성 물질을 없애거나 점화원을 없애거나. 야들은 산화성 물질이죠. 야들 없애야죠.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일망타진해야죠. 어떻게 물 뿌려버리죠. 냉각을 시켜 녹여내버리죠. 없어져버리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방법과 소화 방법이 몇 분다? 약간 다르죠. 이건 저장할 때 취급할 때는 물기 주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불나는데 물기를 주의하는데 막 물 뿌리지? 이거 이상하다? 혼자 모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속 가산화물은 특이한 게 있어요. 야는 물 뿌리면 안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물 뿌리면 물의 발열, 분해 또는 발열이 돼서 산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암기해서 될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성질이 나오지? 물 뿌리면 이건 왜 안 되지? 라고 원소 주기표에서 당연히 금속 가산화물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과정을 형태를 한두 가지만 보면은 이름 붙이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되고 성질도 당연히 알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당연히 알게 돼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암기법이에요. 인류 암기법. 오늘은 처음 소개하는 시리즈 1탄이기 때문에 지금 인류만 이렇게 암기법을 쭉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예요? 2, 3, 4, 5, 6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암기법을 소개하고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 종류. 근데 왜 그런 특징이 나오는지 이해를 돕는 것은 화학을 조금씩 더듬으면서 하면은 어때요?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블록이 짜맞추듯이 쫙쫙 짜맞추는 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